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마지막 TV 토론 이후에 장외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붕어에 비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박제가 돼 있는데 그 영상이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그렇죠. 붕어 IQ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 머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억을 못하니까 붕어 IQ처럼 붕어가 낚시에 물렸다가 떨어지면 또 좀 있으면 잊어버리고 또 물거든요. 윤석열이 꼭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자기가 5분 발언하면서 앞에 했던 말을 부정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정말 나쁘구나. 네,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청와대와 소통했다 이 발언을 좀 반박을 하면서 붕어 IQ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한 건데요. 서영주 부대변인님, 네. 이게 근데 또 지능 낮다는 비하 표현인데 당대표 후보로 나온 경쟁자한테 붕어 이런 거 비유는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이제 정치인들은 사실 정청래 후보한테 붕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에 나와서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죠. 방금 했던 말을 잊어먹으면 붕어 IQ라고. 붕어 같다. 붕어들이 밥을 금방 먹어놓고 또 먹어요, 밥을 주면. 왜 그러냐면 밥을 먹은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정청래 후보를 비하하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인터뷰에서 쉬운 단어를 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거치면서 정청래 후보가 보여줬던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붕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당정청에 대한 그러니까 6.3 지방선거에 대한 규정 자체를 승리라고 했던 건 본인 혼자 한 게 아니라 당정청이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3차 토론회에서는 당정청이 아니라 정을 빼고 당청이 했다 말을 바꾸다 보니까 아니 저번에 했던 거는 금방 잊어먹었냐. 왜 또 당정이라고 했냐. 그랬더니 이제 그걸 우기는 과정에서 이거를 붕어 IQ에 비한 거 아니냐. 거짓말을 해도 머리가 좋아야 한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호남에 가서 토론회를 할 때도 사실 호남 당원들은 호남 사람이 찍어주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앞서서 정견 발표 자기소개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저는 강진의 사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호남 당원들한테 호남 사람이라는 걸 어필해서 표를 얻으려고 했던 건데 굳이 왜 또 금세 한 15분 전에 했던 말과 다르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조금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앞서 했던 것과 일관성 있게 해야 뭐가 먹히지 않겠냐는 말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거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붕어 IQ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기분이 상하셨는지 정청래 후보가 김인석 후보가 시켰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또 긁힌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청래 후보가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저를 그렇게 막말로 욕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당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저를 지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많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격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마구 욕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당원들이 상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좀 심하긴 해요. 네,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올린 글에서는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앞서 송영길 후보가 역적에 좀 비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갈수록 말이 좀 심해진다. 그리고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이 하신 김민석이 시켰냐 아니면 본인의 인간성인가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굳이 김민석 후보까지 같이 거론을 한 건데 지금 2대1 구도로 내가 당하고 있는 언더독이다.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굉장히 기분은 나빠 보여요. 이렇게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본인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 붕어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붕어는 IQ가 제일 낮은 그러한 그 동물 중에 하나, 그 생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군다나 정청래 후보는요. 직전 당대표였어요. 그다음에 그때 이야기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정청래 대표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랬는데 그런 나를 보고 그 붕어라고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고 더군다나 만약에 지금 정청래 후보의 예측대로 기대했던 대로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럼 나보고 붕어라고 한들 뭐라고 이야기한들 그게 긁히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서영주 대변인 말씀처럼. 그런데 지금 생각과 달리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본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협공을 당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못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이 전세를 좀 역전시켜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게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서 한 단어의 뜻을 두고 공방을 벌였었는데요. 그 신경전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 1년 수고하시고 1인 1표 당원 주권을 만들어내신 정청래 대표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치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치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태도는 국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릴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정청래 후보가 치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본식 사전을 읽으신 것입니다. 한국 사전의 치하는 동등하게도 쓰입니다. 네, 어제 김민석 후보가 일본식의 사전을 보신 거냐, 한국식으로는 동등하게도 쓰인다 이랬더니요. 정청래 후보가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일본식 표현 어쩌고 하던데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무 교수님, 네. 신경전이 조금 되게 미세하게 들어가면서 이건 정말 감정 싸움인 것 같은데 전당대회 끝나고 봉합되려나요? 뭐 봉합되는 거는 화합적 결합은 안 되더라도 물리적 결합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누가 만약에 뭐 떨어지더라도 떨어진 분이 민주당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과연 성공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런 부분에 의문이 많아요. 그래서 뭐 화학적으로는 뭐 불편함이 있더라도 뭐 민주당을 떠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치하다는 표현은 정청래 대표가 그대로 쓰였어요. 여기다가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이 한 일에 대해 고마움이나 칭찬의 뜻을 표시하는 의미다. 그게 치하의 의미예요. 주로 그 뒤에 뭐라고 되냐? 주로 상급자, 가급자에게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쓰지만 원래 의미로 보면 그 의미 자체가 반드시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마치 무시한다.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본인을 무시한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그걸 막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듯이 한 게 아니고 치하를 드립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의도적인 뭐 무시는 없었는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을 꺼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옵니다. 다른 정당들도 유심히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경파인 정청래 후보가 되는 것이 민심을 싸늘하게 만들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정청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도요. 김민석 후보가 실망스럽다. 그러면은 정청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서로 다른 이유로 정청래 후보를 좀 응원하는 야당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을 잘하시라고. 예, 본인이나 이야기를 잘해라. 하시죠. 예. 본인들이나 잘하세요. 뭐 지금 나무당에 뭐가 되든지 알든 간에 본인들이 잘해야 뭐 점수를 따지. 나무당 아무리 잘못돼도 뭐 이 이득을 못 보면 결국 뭐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서로 가슴 깊숙이 있는 이 감정의 어떤 끝까지 다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이요 한 20, 30년 함께 한 분들입니다. 같은 당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붕어다, 뭐 그다음에 치아가 무슨 뭐 하는 거다 등등 이라는 거 보고 야, 참 한국 정치권의 집권 여당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물론 뭐 야당도 뭐 복당 운동권이라는 말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비슷비슷하긴 한데 예. 참 이게 이번 전당대회를 제가 쭉 진척해 보면서 제일 큰 문제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어떤 이 수준이 이제는 완전히 감정 싸움으로 가는구나. 네. 거의 뭐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물론 막장 드라마가 인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한번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에는 서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얼굴 쳐다보기 힘들 겁니다.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이서 뭐 아무리 정치인이지만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같이 뭐 논의할 수 있겠어요? 나 붕어라며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붕어 IQ 뭐. 붕어하고 예.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는 뭔데 그러면? 자, 이렇게 상대방을 너무나 이렇게 폄하하고 이러면 이거 회복할 수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선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 선을 넘어가면 이건 뭐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인가라는 솔직히 그 의심도 들어요. 예. 이분들이 리더가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전당대회가 아닌가. 그리고 전당대회 전보다 후가 더 걱정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뭐 전대 과정에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서 어떻게든 이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더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이 밤 9시 32분입니다. 오늘 하루의 대한민국 마지막 정치 토크입니다. 토크 막차 타실 분들 지금부터 이거 보시면 됩니다. 박상수, 강수영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진짜로 민주당 당대표 결정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이제 난타전을 넘어서 이제 다시 본질로 과연 집권 여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로 좀 좁혀지는 것 같죠. 특히 지금 송영길 후보가요. 정청래 후보의 이것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대통령과의 나눈 대화는 그건 보안입니다. 자꾸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했다 하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발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둘이 단독으로 회동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 정식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공식적으로 다 공개되는 거지 그게 비밀리에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난 것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그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데 예. 그런 적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잖아요. 강수영 변호사님, 확실히 송영길 후보나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약한 고리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제 평소에 이제 여당과 청와대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 뭐 이미 드러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큰 약점이죠, 사실. 본인은 친명, 뭐 의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1년 동안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얘기 계속 나오니까 예. 그 부분을 저렇게 파고들면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 대통령하고 나눈 대화를 발설을 하느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치는데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닌 거죠. 예. 지난 1년간 왜 청와대와 여당이 이렇게 명청 갈등 이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게 하느냐 예. 나온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당 대표에게. 이제 그런 것들이 해명이 안 되니까 전 정청래 대표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예민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생각보다 정청래 대표 후보가 선전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저렇게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공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동안은 꾸준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결국 막판엔 저 공격이 정청래 후보를 아프게 할 거다라고 상대는 보고 있는 겁니까? 근데 저건 뭐 새로운 공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죠.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누군가의 생각이 달라질 걸 기대하고 하는 공격 같지는 않고요. 예. 그냥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상기시켜주는 정도의 이슈다 그렇게 보고요. 호남에서 특히 저 부분은 굉장히 정청래 후보가 약점으로 꼽히는 거거든요. 호남에 앞두고는요. 예, 이미 이제 호남 분들은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예. 왜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1년 차에 흔드느냐 예. 이 관점이 강해서 그게 아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박상수 변호사께 상대당으로서 좀 객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새롭게 나온 걸 보니까요. 지금 대략 민주당 권리당원 3분의 1이 호남,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이제 수도권인데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우세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온라인 투표율이 저조해요. 이게 김민석 후보에게는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예. 현재로서는 김민석 후보가 호남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힘입어서 호남에서 높은 투표율을 거두는 것이 예. 아마 부동산 세제나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도권, 서울 경기에 약간 좀 약해질 수 있는 면을 커버할 수 있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포인트를 벌 수 있는 기회인데 투표율이 낮다라는 것은 조직 투표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후보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조직의 김민석 그다음에 바람의 정청래라고 얘기하지만 예. 저는 조직의 정청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팀 정청래의 조직력은 예. 독일 전차군단 전성기 시대의 축구 조직력 같은 그런 조직력을 갖고 있어서 요즘 독일 못하는데 일단 말씀하십시오. 과거에 제가 전성기 때 예. 그 축구 같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은 예. 뭐 몇 월 출생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표를 황금비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고 먹힌다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정말 조직의 정청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직력이 우수한 곳일수록 투표율이 낮을수록 유리해진다는 점에서 예. 김민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약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투표율과 상관없이 지금 사실 그리고 정확히는 각각 후보들의 득표율과 관계없이 가장 치열하게 붙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정청래, 송영길 두 사람일 텐데요. 근데 참 저희가 저처럼 이제 그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막장까지 가면 안 될 텐데 여러 표현들이 꽤 거칠게 오가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님 말씀한 대로 당정청이 조율해서 승리로 하기로 했다는 게 없다는 건데 제가 당정청이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당청이 했다고 그랬고요. 6월 4일 날 당정청이 사실상 조율해서 당대표의 입장을 표명했고요. 제가 당정청이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당정청. 박제가 돼 있는데 그 영상이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붕어 IQ도 아니고. 저를 그렇게 막말로 욕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당원들은 더 저를 지지하지 않겠어요? 또 그분의 인격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참 짓궂죠. 강수영 변호사님. 네. 근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물론 정청래 후보가 기억을 잘못 소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게 누군가는 거짓말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하더라도 그렇다고 붕어 IQ라는 표현까지 나온 건 좀 너무 나가지 않았냐는 비판도 있어요. 뭐 송영길 후보는 당선돼야 된다는 목적보다 이제 바람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근데 당선이 꼭 돼야 된다는 생각한다면 저런 워딩은 좀처럼 하지 않겠죠. 예. 근데 이제 저건 단어가 거친데 이제 본질은 뭐냐면 여당의 이제 대표가 지금 연임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예. 지난 대표 하는 동안에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고 그렇죠.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선거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은 이겼다고 주장을 하고 예. 대통령은 며칠 동안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라고 해서 극명하게 갈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정청이 조율해가지고 나는 메시지를 냈다라고 정청래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선거에 대한 결과를 왜 그렇게 자성하는 거 전혀 없이 잘했다고 자평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짚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저런 거친 단어가 나와도 사실 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정청래 후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선거 이겼다고 얘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총선표로 환산하면 의석수 과반이 무너진 거거든요. 기초의회 표를 넣어버리면. 근데도 이제 이겼다고 주장하면 이거 앞으로 총선 맡길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후보의 말은 좀 기분 좋게 들을 것 같고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많이 나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이제 언더독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때릴수록 강해진다.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게 나쁘게 해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정청래 후보는 송영길 후보를 향해서 귀감이 되는 원로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뭐 기름진 장어 호박 잎사귀 꽉 쥐어야 되는데 김민석 후보가 뭐 잘 공격 뭐 하지 못한다는 송 후보의 취지도 있었고요. 근데 붕어 IQ 말고도요, 박상수 변호사님. 치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어제 토론에서 불붙었고 오늘까지도 뭐 국어사전 얘기가 나왔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정적인 대립까지 가고 있구나. 지금 이 전당대회가. 근데 이 감정의 골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감정의 골은 전당대회 끝난다고 끝날 것 같지 않다. 결국엔 민주당은 외곽에 조국혁신당이라는 촉매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감정의 골이 메워지질 못하면서 분당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 그 전조가 되는 현상들이 이와 같은 붕어 IQ라던가 치하하다 논쟁. 정말 치하하다 논쟁은 근래 보기 힘든 국어학적 정말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쟁들이 감정을 담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로 의원이라는 것도 사실 감정을 담아서 들어가 있는 말들인데 당대표 하겠다고 나온 사람한테 귀감되는 원로라는 것도 사실 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즘 민주당의 TV 토론을 약간 예능 보듯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당의 지지자들도 비슷한 느낌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분당이라는 표현은 뭐 괜히 개인적인 바람도 좀 들어간 것 같아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쭉 보신 그대로 오늘 주요 장면 보셨듯이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집중 공격한다면 반면 이 팀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은 오늘 김민석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과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바로 이현주 의원의 텔레그램 상대가 김민석 후보 아니냐 또 의혹 제기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가죠. 없으시면 가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가슴에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정의감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감이 별겁니까? 사실을 사실이라고 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하면서 정의감이 구현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최민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와 이런저런 텔 메시지 보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즉시 제 이름까지 다 폭로하시잖아요.
다 보도하고 그로 인하여 몇 날 며칠 우리는 비난을 받습니다. 감수해야죠. 그런데 왜 이현주 의원은 특권층입니까? 여러분에게? 예, 최민희 의원의 뭐 성토 목소리 한번 들어봤고요. 일단 저 말이 옳고 그름지를 일단 잠깐 접어두더라도 박상수 변호사님 상대당이 봤을 때 저렇게 팀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의 공격 포인트,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배신하지 않았냐, 혹은 봐라 저 이현주 의원 텔레그램 저거 분명 김민석 전 총리 아니었냐, 이게 선거 전략에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네,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민주당 대 민주당의 이재명의 이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정청래 후보 쪽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당이 쪽이거든요. 먼저다. 예. 당이 먼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김민석 후보가 과거 18년 전에 예. 이 민주당에게 무엇을 했는가, 이 점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러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력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약간 이 분탕질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탈을 하려고 할 때 그 이탈을 막아주고 다시 결집시키는 그러한 점에선 분명히 효과가 있는 유효타가, 워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성 변호사님, 쭉 네. 아까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 영상 봤는데 최근에 최민희 후보가 일부 매체 뭐 보좌관이 최민희 후보 측이 카메라 막던 논란도 있었고, 네. 글쎄요, 일단 뭐 모든 언론이 다 왜 김민석 후보 편드냐라고 분노했는데 저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제 어쨌든 언론인 출신이고 그 언론 운동, 시민 운동도 했잖아요. 그런데 언론 개혁의 뭐 선두주자로 얘기하는 분이 나에 대해서 좋게 해주는 언론은 잘 이야기해주고 싫어하는 언론은, 나에게 비판하는 언론은 가려버리고 취재 못하게 만들고, 그게 어디 언론 개혁입니까?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윤석열 씨가 뭐 MBC 마음에 안 든다고 전용기 타지 말라고 막 이럴 때 얼마나 비판 많이 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럼 최민희 의원 하는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편드느냐 안 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행실을 되돌아 봐야죠.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게 쇼츠로 대량 발설이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거지. 그럼 자기 행동을 돌아봐야지. 그걸 찍은 오마이뉴스에게 왜 나만 찍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언론이 편을 안 드는 게 아니라 비판받을 점을 했으니까 비판하는 거죠. 언론의 본령이 비판 아니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거의 뭐 극한으로 치닫은 각 후보 간의 공방전을 유명 논객 두 분과 함께 정치 토크로 정리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